사회문화 1단원 6번째 시간 질적 연구 방법 시작합니다. 복화광의 사회학이라는 책입니다. 웹툰 복화광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는 기안84의 그 웹툰 맞아요. 그 웹툰에서 제목을 따서 이제 이 최종렬이라는 교수님이 책을 낸 건데 떤 책일 것 같나요? 선생님은 처음에 제목을 보고 와, 논문 제목을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싶었는데 선생님은 이게 책으로 나온 걸 본 건 아니고 논문 버전을 봤었는데 논문 내용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여기 부제를 보니까 지방 청년들의 우짖는 소리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네이버 복화광 웹툰이 지방대생들의 삶을 굉장히 희화화하고 풍자해서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논문도 이제 맨날 우리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서울권 대학생들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주목하는 게 이제 서울권 학생들의 어떤 삶이나 입시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교수님은 지방대 교수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방대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 수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직접 보셨는데 이게 뭔가 우리 사회에서 알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과는 뭐 조금 다르다. 이제 이런 의문에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자, 이런 지방대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뭐 그들의 꿈은 무엇인지, 자, 이런 거를 연구자가 알아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양적 연구 방법 있죠? 양적 연구 방법은 이제 우리 사회를 일종의 숫자로 변환시켜서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아서 법칙을 발견하거나 일반화를 하거나 이런 연구 방법이었어요. 자, 이런 지방대생들이 겪는 뭐 아픔, 어려움, 힘듦, 자, 이런 게 숫자로 나타내면 물론 숫자로 나타낼 수는 있겠죠. 뭐 얼마나 어렵냐, 8, 1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들의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이 못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 행동을 깊게 이해해보자.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오늘 배울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핵심 질문입니다. 첫째, 질적 연구의 특징은? 둘째, 질적 연구의 절차는? 셋째, 질적 연구의 장점과 단점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해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자,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비교할 때 그 특징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을 같이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양적 연구가 있었고 질적 연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양적 연구, 자, 처음에 뭐로부터 연구 방법을 빌려왔다고 했죠? 네, 자연 내 연구하는 그런 과학을 빌려와서 사회에도 적용해보자. 이런 연구 방법이었죠. 그래서 양적 연구는 자연 현상과 사회 문화 현상이 어떻다? 거의 다를 바 없다. 비슷하다. 물론 다른 점이 있겠지만 큰 차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 과학에서 하는 실험 같은 거죠. 그거를 사회 문화 현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적 연구의 별칭 뭐였죠? 방법론적 이론론이었죠. 자, 반면에 그럼 질적 연구는 자,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연구해야 된다고 보겠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질적 연구 입장은. 자연에서 연구하는 방법처럼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하면 불충분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를 방법이 두 개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질적 연구는 어떤 걸 하냐? 자, 양적 연구는 어떤 거랬죠? 양적 연구는 일단 가설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 가설을 만들고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래요? 이 가설이 맞나 안 맞냐를 따져보죠. 왜 따져봐요? 가설이 맞으면 일종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양적 연구는 일반화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질적 연구는 자, 가설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착각할 수 있는 게 질적 연구도 일종의 가설을 만들기는 합니다. 잠정적 결론이 없으면 연구가 안 되겠죠. 그런데 양적 연구에서 말하는 가설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뭐 질적 연구에선 가설이 없다. 그래도 뭐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적 연구에서 가설은 뭐였어요? 뭐와 뭐의 관계였죠? 이 가설이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내리는 게 가설이었죠. 자,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는 이 변수라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변수라는 게 숫자잖아요, 결국. 뭐 저번 시간에 한 걸 더 복습해 보자면 그런 뭐 밥을 많이 먹을수록 뭐 살이 찔 것이다. 뭐 너무 당연해서 사실 가설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밥을 얼마나 먹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측정하는 거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 측정할 수 있게 변하는 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그랬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질적 연구에서 변수라는 거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숫자로 연구 안 할 거니까. 그럼 질적 연구에서는 도대체 뭘로 연구하냐? 자,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연구합니다. 똑똑한 연구자가 여러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직접 관찰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종합을 해서 나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럼 질적 연구는 목적이 뭐냐면 이런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혹은 뭐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자, 이런 인간의 행위와 문화를 깊게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거를 심층적 이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질적 연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양적 연구랑 뭐 순서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점이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는 절차가 있나 없냐 요거의 차이예요. 자, 그럼 일단 연구 시작은 문제인식 및 연구 주제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어떤 연구 주제로 연구할 것인가 이게 연구의 출발이겠죠. 가장 사실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주제로 연구를 할 것인가 기존의 논문들을 읽고 그리고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다른 연구자들과 토론도 하고 막 하겠죠. 자, 그런데 반드시 연구 주제가 양적 연구와는 다른 연구 주제가 되어야겠죠. 그냥 양적 연구에서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질적 연구와는 적절치 못합니다. 질적 연구와 그러면 적절한 주제는 인간의 마음을 깊게 알아보는, 인간의 행동을 깊게 알아보는 그런 필요한 주제여야겠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제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되면 연구 설계를 하는 거죠. 연구 설계는 이제 뭐 인터뷰가 필요하다면 누구랑 인터뷰를 할 것인가, 뭐 인터뷰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인가, 연구비가 내가 얼마나 들 것인가, 뭐 기타 등등 뭐 발표를 언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이랑 해석을 하겠죠. 어, 뭐 주로 질적 연구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뭐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직접 관찰도 하고 이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하면 이제 내가 글을 쓰고 결론을 내겠죠. 그런데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랑 다른 점은 이 결론이 어떤 뭐 일반화를 하거나 엄청나게 양적 연구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을 발견하거나 뭐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내가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게 질적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질적 연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의 장점과 단점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했던 양적 연구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양적 연구가 못하는 걸 질적 연구가 할 수 있고 질적 연구가 이제 반대로 질적 연구가 못하는 걸 양적 연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질적 연구의 장점 뭘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인간의 행동,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질적 연구의 장점이죠. 반면에 단점은 자, 질적 연구자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논문을 심사하러 가면 특히나 양적 연구하는 교수랑 이제 질적 연구하는 교수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거 네 생각 아니냐 그냥. 어, 어, 심지어 많이 욕먹는 경우는 소설 썼네. 이런 식으로 얘기 듣기도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양적 연구는 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다 숫자로 변환시켜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죠. 이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내 뇌피셜,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어. 숫자로 증명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양적 연구의 가장 강력한 점인데, 자, 질적 연구는 어떻게 연구를 해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로 뭐 인터뷰를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자료를 읽어보거나 해서 내가 해석을 내리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객관성이 있다 없다? 객관성이 없어요. 질적 연구를. 어, 질적 연구를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개입이 들어간다죠. 이런 말을 흔히 쓰는데 사실 이 말이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주관은 질적 연구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연구자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질적 연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좋지 못한 질적 연구는 풍부한 자료, 기존의 이론, 그리고 뭐 다른 연구자의 시각 이런 걸로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정말로 자기가 소설을 쓴 거, 이런 식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별로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연구로 빠질 우려가 질적 연구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 잘할 수 있는 법칙, 법칙 발견, 일반화가 아주 어렵다. 자, 이런 거를 단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